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 날이자 저의 영국 유학 생활이 한 3개월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20개월 아기 그리고 제 와이프까지 해서 세 가족이 함께 영국에 지내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영국 유학 생활 자체도 그렇지만 아기와 함께하는 해외 생활 그리고 도착 직후에 영국 생활은 어땠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들을 한번 싹 모아서 저의 솔직한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을 살짝 더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 도착하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영국에 도착한 이후에 어떻게 정착해 왔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죠. 유학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나요? 저는 짐 싸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생각보다 이고지고 사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물건들을 다 처분하고 당근으로 팔 건 팔고 또 다시 구해야 되는 건 또 구하고 그리고 영국까지 그 정말 살뜰히 모은 짐들을 다시 들고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쌓아온 짐들만 봐도 정말 이민 가방이 몇 개, 캐리어가 몇 개, 이거를 하루 만에 이동시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끝까지 영국에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이건 진짜 잘 가져왔다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 인데요. 저는 전기장판이랑 롱패딩을 뽑고 싶습니다. 전기장판, 뭐 지금이 영국의 겨울이 시작돼서 더더욱 정말 그 만족감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은 이제 바닥난방이 아니고 온돌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느끼기에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발바닥이 항상 차갑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약간 실내화를 신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때라도 전기장판 깔고 따뜻하게 자면은 그 만족감이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롱패딩을 걸치는 한국인의 문화를 또 여기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기 데리고 14시간 비행 솔직히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걱정을 진짜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기가 올 때 19개월 정도 됐었는데 14시간 동안 한 공간에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일단은 그날 비행을 하는 날 저희 아기는 미디어 노출을 이제 대폭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약한 항공사에다가 저희는 유아 좌석을 하나 추가로 점유를 했는데요. 그래서 총 세 자리를 이제 어른 둘, 아이 하나 이렇게 세 명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이는 그냥 누워서 잘 수도 있고 해서 그나마 좀 수월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좌석 점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디어 노출은 네, 약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 한국과 영국의 시차가 9시간인데 적응은 힘들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출국을 준비하면서부터 진짜 한 1, 2주 동안은 잠을 정말 못 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이제 짐도 싸고 출국 준비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에 피곤한 상태이기도 했고 이제 비행기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체 리듬 자체가 아주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에 와서는 그냥 저희가 영국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 와서 도착은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뻗어서 자고 나니까 시차 적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은 계약한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카메라를 들고 정말 집의 온 구석구석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저희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집에서 나갈 때 당시 처음에 집을 인계받았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이거를 다 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밀한 거 하나까지 정말 냉장고도 다 열어서 확인하고 각종 문이란 문은 다 열어서 사진 찍고 다 영상으로 남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처음에 바로 계약한 집으로 안 가고 에어비앤비에 살았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일단은 새 집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다 돼 있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청소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올 때부터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해놨었고 한 2박 3일 정도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약간 영국의 공기도 느끼고 집도 청소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상당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약간 완충 시간을 갖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영국 도착 직후까지 시점에서 마지막 질문은 도착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약간 1순위는 영어. 정말 영어를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래도 뭐 조금씩은 해왔는데 막상 실제로 현지에 와서 영어를 써보니까 정말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뭐 시험 볼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표준적인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긴 정말 다국적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쓰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영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영국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생활 3개월 차,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처음 영국에 도착해서 한 달은 매일매일이 도전과 시련이고 혼란, 아노미, 정말 한국 너무 그립다 할 정도로 너무 다른 문화와 이 생활 패턴에 정말 적응하는 데만 정말 시간을 다 썼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너무 피곤하고 하루하루가 새로웠지만 쉽지 않은 나날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국 생활에 관련된 질문은 요새 가장 많이 가는 마트는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약간 영국 생활이 어떤지 좀 아시는 분이 저에게 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오면은 일단은 외식 같은 거를 거의 안 하게 되고 일단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집에서 많이들 해먹게 되는데요. 집에서 해먹다 보니까 마트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코라는 마트와 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처음엔 테스코를 정말 많이 갔는데요. 요새는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세인즈버리라는 마트를 굉장히 많이 갑니다. 세인즈버리가 좀 더 약간 재료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느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마트에 관한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생활 세 번째 질문은 영국으로 오길 잘했다라고 느낀 순간도 있었나요?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적응하고 나니까 영국도 사람 사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명히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악명 높았던 그 GP라는 그 보건의료 시스템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용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매너를 중시하는 문화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절하고 약간 낯설고 제가 영어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려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집 근처에도 공원들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많은 박물관들이 무료로 다 오픈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영국만한 데가 없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대형 박물관, 그러니까는 영국 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다 이게 무료라고 이게 정말 무료라고 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정말 시설도 너무나 잘 돼 있었습니다. 영국 생활 관련된 네 번째 질문은 이건 한국이 훨씬 낫다 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당장 바로 그냥 빡 떠오르는 거는 물가입니다. 진짜 영국 물가가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한국에서 느끼는 물가의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식료품 물가가 상당히 쌌다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그냥 한국이랑 비슷한 정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파운드가 환율이 한 1,000원 정도면은 약간 다 괜찮네 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환율이 한 1,9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생활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외식은 그래서 약간 꿈도 못 꾸고 정말 특별한 상황일 때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반대로 이거는 영국이 확실히 편하다 싶은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영국이 편하다.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영국이 한국보다 편한 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 왜 영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지 않는지 약간 의아할 따름입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의 내가 출국 전에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한마디로는 조금 어렵고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운동과 영양제를 꼭 챙겨라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라. 일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착 초기에 한 달 동안 제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가구들 같은 경우에 한국은 정말 완성품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사면은 덩그러니 그냥 재료들만 옵니다. 그거를 집에 있는 공구를 활용해서 이제 밤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침대 조립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꼭 길러서 오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영어 공부. 저는 영국에 오면은 영어가 자동으로 늘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영어가 늘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기초를 충분히 못 닦고 온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13가지 정도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일부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제 메일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